안녕하세요. 마철학가 김현숙의 살맛 나는 서재입니다. 음식 독서 365일 매일 낭독. 알무의 첫 번째 책으로 미래의 요리를 위한 위대한 실험 제3의 식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댄 바버 지음, 임현경 옮김, 글 항아리에서 2016년에 편했습니다. 에필로그, 지속 가능한 식탁을 위한 제안. 이 책을 집필하기 위한 사전 조사 과정에서 나는 농부, 육종자, 요리사들을 관찰하며 많은 깨달음을 얻었는데 그 중에서 내 안에 가장 무겁게 내려앉아 계속 떠올리게 되는 생각이 하나 있다. 웨스 잭슨에게 클라스인 농장이 지속 가능성의 좋은 예라고 말했을 때였다. 웨스는 동의하지 않으며 이렇게 말했다. 지속되기 힘들 겁니다. 그리고 클라스의 작업뿐만 아니라 비슷한 방식으로 농장을 변화시키려는 농부 세대 또한 인정하지 않았다. 나는 까다로운 늙은이처럼 그의 생각을 바꾸고 싶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떨쳐부를 수 없었다. 역사는 훌륭한 농업이 어느 시점에 근시안적인 결정 몇 가지로 파괴되었다는 사실을 준엄하게 보여준다. 엉뚱한 음식에 대한 미국인의 선호도 한몫했다. 팜투테이블 운동이 한창인 지금 이 시점에도 우리는 여전히 저녁거리를 구입하면서 지속 가능성 따위를 고려하지 않는다. 우리는 좀처럼 큰 그림을 바라보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진정으로 지속 가능한 식품 체계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기회가 전혀 없다는 뜻이다. 지속 가능성은 한두 가지 농업 원칙으로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두 가지 맛있는 음식을 생산한다고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 큰 그림은 아마 지붕 위에서 바라본 대사의 풍경과 비슷할 것이다. 2000년 역사의 다양한 농업 방식과 잘 보존되어 온 그 풍경을 보고 웨스도 대사는 지속되어 왔고 실제로 세대를 거치며 더 발전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스티브 존스가 작업을 지속한다면 스케짓 밸리도 그 예외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스티브가 농부들과 함께하는 작업과 그의 브레드 랩 창설은 올바른 농업과 제빵을 위한 공동체를 건설해가는 과정이다. 스티브의 꿈은 아마 착착 실현될 것이다. 하지만 어처구니 없게도 나는 스티브와 함께 있으면서도 웩스의 주장이 자꾸 떠올랐다. 농부, 요리사, 육종자의 협업은 토양의 건강을 담보하는 복잡한 관계의 그물망을 어느 정도는 만들어낼 수 있다. 하지만 스티브가 알고 있듯이 그리고 대사가 내게 일깨워 주었듯 그 관계는 이를 뒷받침하는 변치 않은 음식 문화가 없으면 지속될 수 없다. 그 구멍을 메꿔줄 스티브 존스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농부는 극소수일 뿐이다. 조금 더 자세히 핵심을 들여다보자. 클라스도 스티브가 창조한 것만큼 중요하고 지속 가능한 무언가를 창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다. 하지만 클라스에게 부족한 것은 훌륭한 요리의 형태로 우리 문화에 깊이 새겨진 작물이다. 그것이 바로 오직 나만이 우리 요리사들과 직접 요리를 하는 사람들만이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다. 생각해보면 나는 그 일을 썩 훌륭하게 해내고 있지는 않다. 요리사의 역할이 지휘자의 역할과 비슷하다면 우리의 목표는 조화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오케스트라에서 어떤 악기는 무시하고 어떤 악기만 돋보이게 하지 않듯 나의 밀 실험은 성공적이었고 깨달음을 주기도 했지만 그 영향력은 클라스의 농장에서 단 한 가지 작물만 홍보하는 데 그칠 뿐 지극히 미미했다. 클라스의 통밀을 아주 맛있게 만들어주는 수많은 부수작물, 곧 기장, 아마, 콩, 메밀, 호밀 등 수십 가지 곡물과 콩류에 대해서는
아직 말도 꺼내지 못하는 수준이다. 그리고 낙농장까지 그 외에 고려해야 할 것이 이제는 더 많아졌다. 그와 같은 작물을 기르는 것은 기회일 수도 있지만 더 곰곰이 생각해 볼수록 땅의 생태적 건강을 장기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책임이기도 했다. 이는 나와 스톤반스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블루힐의 재료를 공급하는 수많은 다른 농장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모든 팜투테이블 요리사가 그렇듯 나는 그들의 수확물을 구입함으로써 구조의 유지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하지만 아직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작물이나 다양한 고기 부위를 위해 나서지 못하고 내가 요리하고 싶은 재료에만 특권을 줌으로써 가장 맛있는 음식을 생산하기 위한 정말 필요한 것을 무시하고 있었다. 그와 같은 농장을 지속시키기 위해 진정으로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나는 농장 전체로 요리하는 법을 배워야 했다. 농장 전체를 활용한 요리는 어떤 모습일까? 그에 대해 고민하면 할수록 나는 전 세계의 농부들이 수천 년 전에 개발한 요리가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은 오늘날 우리가 하듯 유행이나 다수의 의견에 따라 음식을 선택하지 않았다. 사실 그들은 그와 같은 자유를 한 번도 누리지 못했다. 그들은 오직 자연이 제공하는 것에 따라 요리 문화를 발전시켜 왔다. 나는 그와 비슷한 원칙으로 제3의 식탁을 위한 요리를 구상해 보았다. 육즙이 많은 등심처럼 당근을 납작하게 눌러 굽고 소의 정강이 뼈를 푹 삶아 만든 소스를 뿌린 당근 스테이크였다. 나는 우리의 서구화된 육류 중심 요리 문화를 뒤집고 싶었다. 당근 스테이크는 올바른 요리의 미래에 대해 고민하는 첫 번째 시도로 썩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한 가지 요리일 뿐이었다. 뒷받침해줄 앨범이 없는 히트 싱글 한 곡뿐이었다. 그렇다면 과연 한 끼의 식사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아기가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아기를 키우기 시작하는 것이라는 메노파의 믿음에 동의하며 나는 블루힐이 지금 이 시점부터 제공할 수 있는 메뉴를 새로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나는 메뉴에 지붕 위에서 본 대사의 기운을 불어넣고 싶었다. 농장 혹은 농장 공동체가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아우르는 그 기운을 말이다. 그 메뉴는 토양을 개선시키는 작물의 수요를 창출하고 맛있는 음식에 대한 우리의 감각을 확장하기 위한 새로운 요리를 위한 플레이북이었다. 나는 구체적인 요리도 그려보았지만 이는 그 새로운 요리가 우리 메뉴에 자리 잡아가면서 내 부엌 창밖 풍경이 어떻게 변할지 상상해보는 연습이기도 했다. 오늘은 미래의 요리를 위한 위대한 실험 제3의 식탁의 일부를 발췌하여 읽어보았습니다. 오늘도 살맛 나는 세상 음식 독서 매일 낭독과 함께 몸, 맘, 맛, 멋, 알의 오방에 기쁨 가득 행복한 하루 되시기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